네. 국민의힘은 어제 정책 공약 발표회 가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 면접 진행된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 1차 컷오프 통해 대선 후보 8명으로 추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원장에서 야권 대선 경선 후보로 변신을 한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연결해 대선 준비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네. 7월 15일에 국민의힘이 입당하셨고 이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 활동을 거의 안 하셨었는데 정치권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삶의 속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예.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일이 지난 일들을 살펴보고 답을 이제 찾는 과정이었다면은 이 정치 세계는 들어와 보니 미래를 향해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제가 잘 적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달 빨리 가셨나 봐요. 네. 민생 현장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를 최재형 후보께 전하던가요? 제가 만난 분들이 이제 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강성 노조원들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택배 대리점 사장님 빈소에도 가봤고, 예. 또 자영업자들과 함께 행진도 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죠. 특히 네. 이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법을 지킨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고 절망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들었고. 네. 청년들 살기 너무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좀 아팠죠. 네. 그럼 그분들께서는 좀 세상 좀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최재형 후보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하셨고, 저 역시 제가 힘닿는 대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 지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가장 각인됐던 게 월성 1호기 이제 조기 폐쇄 관련한 감사. 네. 관련해서 이제 국회 불려가서 여당 의원들이 막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시고 국민들이 이제 저에 대한 인상을 좀 가지셨을 텐데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서 정말 나라의 통제받지 않는 이념에 치우친 권력. 네. 를 보면서 이게 법치가 붕괴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굴종적인 대북 대중 외교의 현실, 한미동맹의 약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안보가 불안하다. 또 국민들이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끝없는 내로남불, 무능위선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정치에 들어서서 대선 후보에 출마하기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특수한 자리잖아요. 중립성이라든가 그렇죠. 네.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걸 끝나자마자 바로 또 정치하겠다고 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이나 직무상의 독립성을 제가 해칠 만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저희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어떤 이유든지 제가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온 이상에는 뭐 일단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또 국민들이 보시는 또 시각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부분들도 대권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의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시대 정신, 미래에 네. 대한 정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뭐 이념적인 면도 그렇고 많이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경제적인 이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또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심화돼서 네.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통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존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반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함께 선진화의 길, 번영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보로서의 역할을 우리 검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후보자 대상으로 한 정책 공약 발표회 있었잖아요. 네네. 예,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협약식 할 때는 몇 분이 이제 보이콧 하셔서 좀 염려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모두 다 참석하셨죠. 그래서 각자의 공약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어서 저희는 뭐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네.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토론도 전혀 없고 계속 뭐 어떤 분은 졸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기 것만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무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도 좀 꽤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선관위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토론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뭐 간단하지만은 뭐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1차 경선 끝나고 후보자들이 줄어들면 네네. 그때는 뭐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께서는 토론에는 좀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세요?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제 그 정책 공약 발표 자리에서 최재형 후보께서 정부 조직, 노동시장, 교육정책의 재설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를 꼽은 이유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의 재설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 이거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국가 권력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이것도 막아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을 좀 강화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네. 이제 귀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적용을 해서 대다수 90%의 대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교육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선택권 보장, 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나왔었나 봐요. 정부 조직 재설계로 인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게 기존 공무원 규모는 유지를 하겠지만 좀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가 축소가 되면 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는 반발도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현실이 지금 공무원 이제 지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 아마 정확히 몰라도 아마 한 명 선발하는데 100분 정도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인기 없는 공약이죠. 인기 없는 공약이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민간의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렸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화를 더 많이 양산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공공 분야보다는 역시 민간 분야에서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기업 환경,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공무원 채용, 이거는 전체적인 정부 규모를 적절한 규모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 대책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해법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런 부동산 대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이제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만 억제하기는데 몰두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들을 이제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이 시장 원리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줘서 불필요한 시장의 동요를 막는다면 일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도한 보유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게 하는 과도한 보유세나 양도세 부분도 이제 많이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경선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원 20%, 국민 여론조사 80%, 또 이제 본선 경쟁력 조사, 이렇게 룰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후보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각각의 유불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은 역선택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네. 역선택으로 가장 피해가 큰 후보가 저라는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네. 당의 결정에 따르고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이 새로운 경선 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조속히 이런 룰을 확정시켜 주신 것은 매우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좀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시나 봐요. 본선 경쟁력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남아 있는 거죠. 필요하겠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 당의 결정에 우리가 따르고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유력 주자가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네. 최근에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 후보께서도 31년간 판사도 지내셨고 법조인으로서 이번 의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게 양쪽 주장이 워낙 좀 다르고 예. 사실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하지만 이게 야당의 지금 현 의원도 이름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네, 그렇죠. 유력한 예비 주자도 여기에 의혹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매듭은 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그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뭐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고 이것이 정치 공작이 아니라 실제 검찰의 중립성을 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이런 사실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밝혀주셔서 이런 논란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속되는 것은 네. 오히려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분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속하게 이 사실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걸 잘 빨리 마무리 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장기화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일을 끈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 당시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검찰에서 2개를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고 그리고 감사원 쪽에서 하나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지금 상황으로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때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국기 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 감사원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네. 제가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오니 네. 제가 과거 했던 그 일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그런 음해 네. 차원의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이 그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더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캠프 차원에서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이 진행될 계획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신 내용 자체만으로 제가 후속 조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감사원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라는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할 것도 없죠. 이런 식의 그 정치적인 음해라 할까 이건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될 구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여당 대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네. 자, 그리고 지지율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더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실 텐데. 네, 이제 경선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과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초반에 주변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약간 흔들린다 그럴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이 아주 참신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갈 어떤 후보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정말 국민들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그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